스마트 리포팅 입문 영편 브로게이 스마트 팩토리 확산 전략입니다. AI는 인공지능이고 4IR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스마트 리포팅 입문 동영상 목록 중 스마트 팩토리 확산 전략 동영상입니다. 스마트 리포팅은 스마트 팩토리의 시작점으로서 맞춤, 자동화, AI라는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본질과 확산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혁신, 4차 산업화,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복제 시에 음질이 저하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CD는 복제를 많이 해도 음질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화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춤과 공유의 확대입니다. 스마트화에는 비즈니스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있습니다. 기술적 요소가 좀 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춤과 공유입니다.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맞춤 기기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모두 다른 앱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회사는 고교생의 임신한 경우에 임신용품 할인 쿠폰을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의 발전에 의해서 맞춤 정형외과 부품이 생산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는 추천 동영상, 추천 영화가 제공됩니다. 공유 비즈니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 여러분은 동일한 앱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유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버와 타다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있고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하는 주차장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컴퓨팅 소스의 공유를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화 시대의 모든 비즈니스들은 맞춤 혹은 공유라고 하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과 공유라고 하는 본질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적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소는 인공지능입니다. 기술적 요소의 본질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학습을 위해서 초연결 기술, 5G나 5G나 IoT 등을 이용해서 초연결을 하게 되고 공유를 위해서 센서, IoT,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됩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로는 하둡,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연결 기술, 공유 기술, 빅데이터 기술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완료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한 내용을 하드웨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로봇, 드론과 같은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요소의 발전에 의해서 비즈니스적 요소인 맞춤과 공유의 실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과 비즈니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기기관은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방적 비즈니스, 철도 비즈니스가 출현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출현이 없었다면 증기기관은 조그만 발전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도 비즈니스, 방적 비즈니스의 출현에 의해서
인류는 엄청난 혜택을 입었습니다.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기술은 자동차 비즈니스를 출현시켰습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기술은 TV 산업을 부흥시켰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포함한 스마트 기술은 어떠한 비즈니스들을 출현시킬까요? 앞에서 예로 들은 맞춤 비즈니스, 공유 비즈니스가 예가 되겠지만은 이 스마트 기술은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 업무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확산 장애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와 업무의 스마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내외 이해관계자를 위해 맞춤과 공유를 확대하는 것이 스마트화입니다. 고객을 위한 맞춤과 공유 확대는 비즈니스 스마트화이고, 사내에 부서 간의 맞춤과 공유를 확대하는 것은 업무 스마트화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와 업무 스마트화 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스마트하지 않은 비즈니스와 업무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검정 우산이라고 하는 기존 사업보다는 프린팅 우산이라고 하는 맞춤형 스마트 비즈니스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비즈니스와 스마트 업무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러한 스마트 비즈니스와 업무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실현해야 합니다.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고려돼서 진행되어야지 스마트 팩토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 전문가의 산업 지식과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의 스마트 지식이 융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문가는 스마트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스마트 전문가는 산업 지식이 없습니다. 산업 지식과 스마트 지식이 융합되어야 하는데 서로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비즈니스와 업무 스마트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비즈니스와 업무 스마트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 부족은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 전략으로 극복해야 하고, 또한 플랫폼 전략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극복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와 업무 스마트화 전략. 스마트하지 않은 비즈니스와 업무에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지만은 비용 절감 효과만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낮습니다. 스마트한 비즈니스와 업무를 도출하고 거기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이 부가가치는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높은 가성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스마트 비즈니스와 업무 도출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고객은 기존 제품보다는 맞춤 함량의 제품을 선호할 것입니다. 맞춤 품질, 맞춤 양복, 맞춤 구두, 맞춤 티셔츠 등을 고객은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맞춤은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춤 비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화가 진행되면서 맞춤 비용이 비싼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량 자동 복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소량 수동 맞춤 생산을 했습니다. 맞춤 생산이 고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맞춤 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는 대량 자동 맞춤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량 자동 맞춤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그것에 적합한 스마트 비즈니스들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맞춤 비즈니스, 공유 비즈니스입니다. 이러한 맞춤 비즈니스와 공유 비즈니스는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비즈니스와 업무 스마트화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 업무는 수주로부터 재고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 준비 단계와 생산 이후 업무입니다. 수주로부터 원재료 구매까지가 생산 준비 단계고 생산서부터 재고 관리까지가 생산 이후 업무입니다. 이 두 단계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별 제품 존재 유무입니다. 생산 준비 단계에서는 개별 제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 이후 업무에서는 개별 제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별 제품 존재 유무에 따라 업무 특성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산 준비 업무에는 개별 제품과 설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주체는 전문가입니다. 생산 이후 업무에서는 개별 제품과 설비가 존재하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컴퓨터와 기계입니다. 생산 준비 업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주된 역할을 하고 생산 이후 업무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 전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는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개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기능만 먼저 개발하여 사용하면서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에서는 그러한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공장에 여러 개의 설비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 설비를 설치한 후에 생산을 하면서 두 번째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모든 설비가 다 설치된 후에야 비로소 생산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산 이후 업무에서는 고액의 스타트 팩토리 진입 비용이 필요합니다. 스타트 팩토리 영역을 크게 나누면 진입 영역, 즉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스마트 리포팅 영역과 고액이 필요한 스마트 컨트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제조업의 중요한 이슈 사항입니다. 품질 불량은 설계 요인과 설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 요인에 의한 품질 불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 리포팅 기술을 이용하면 되고 설비 요인에 의한 불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롤 기술을 이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 전략으로 초기 투자비를 감소시킴에 의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은 그래도 실패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플랫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략은 개발 효과 극대화라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스마트 리포팅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통의 문제를 도출하여 참여 기업을 선정합니다. 기업 분담금은 참여 기업 간 균등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더 감소합니다. 그리고 학협회와 협력하여 적절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구성 요소,
여러 개인 경우, 즉 여러 개의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플랫폼에 탑재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공유를 우선 실행한 다음 데이터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성공 체험을 한 후에 하드웨어 개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은 각 기업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전략을 통해 산업 전문가에게 스마트 팩토리 본질과 기능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의 업무를 통해서 이러한 체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 전략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즈니스와 업무의 스마트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둘째, 스타트 스몰, 고 패스트 전략을 이용하여 실패 리스크를 작게 해야 합니다. 셋째,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실패 리스크를 더욱 분산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